다시 만난 약속. 이 이야기는 부산의 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벌어진 일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오후 4시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골목길에 검은색 아우디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45살의 박 대표였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우아하게 빛나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가 채워져 있었어요. 박 대표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근처 고급 일식당에서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들어선 곳이 바로 이 골목이었거든요. 평소라면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법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엄마 손 떡볶이라는 오래된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간판 글씨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지만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달콤매콤한 냄새는 그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박 대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떡볶이 끓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메뉴판이 손글씨로 적혀 붙어 있었죠. 오후 시간이라 손님은 몇 명 없었지만 여전히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박 대표가 구석자리에 앉아 22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항상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죠.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인사하며 물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표의 모습을 보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정중하게 메뉴판을 건넸어요. 뭐 드시겠어요? 박 대표는 메뉴판을 받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힐끗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런 곳에서는 자신 같은 사람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박 대표가 말했어요. 네, 떡볶이 한 그릇이요. 수진이가 대답하며 주방 쪽으로 주문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표가 시계를 보는 모습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저 시계. 수진이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 대표가 고개를 들었죠. 네? 뭐라고 하셨나요? 수진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박 대표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5년 전에 구입한 오메가 스피드마스터였어요. 당시에는 대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무리해서 산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계였죠. 주방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 저 손님 시계 봤어요? 우리 언니 시계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뭐? 그럴 리가 있나? 주방에서 일하는 사장이 대답했어요. 정말이에요. 모양도 똑같고 줄까지 똑같아요. 신기하죠? 박 대표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의 시계는 당시 국내에 많이 들어오지 않은 모델이었거든요. 그런데 떡볶이 가게 직원의 언니가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설마 짝퉁을 보고 갔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박 대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곧 수진이가 뜨거운 떡볶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떡볶이 나왔어요. 그녀가 떡볶이를 놓으며 다시 한번 박 대표의 시계를 힐끗 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기요, 혹시 그 시계? 네? 박 대표가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희 언니 시계랑 정말 똑같거든요.
수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봐서 잘 알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박 대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계는 25년 전 20살 때 첫사랑에게 선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직원이 자신의 언니가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이건 흔한 모델은 아닌데요. 박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더 신기하네요. 수진이가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언니가 진짜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보석함 깊숙이 넣어두시면서 가끔씩만 꺼내보세요. 박 대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석함 깊숙이 소중하게 보관한다는 말, 그리고 똑같은 시계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 언니분이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나요? 박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아니,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수진이가 손가락으로 계산하며 대답했어요. 박 대표는 떡볶이를 든 젓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전 그가 20살 때 선물했던 시계. 그 시계를 받았던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너무나 황당무계한 상상이었으니까요. 아, 죄송해요. 괜히 이상한 얘기를 해서요. 수진이가 박 대표의 굳은 표정을 보고 미안해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떡볶이를 한 젓가락 집어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시계와 25년 전의 기억들만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다른 손님이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아까 얘기 좀 더 해봐. 정말 똑같다고? 네, 정말이에요. 신기하죠? 수진이가 다른 테이블로 가며 대답했어요. 박 대표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시계를 손목에서 잠시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계의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보였어요. Forever Young이라는 영문이었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2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럴 리가. 박 대표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계속 먹으면서도 계속 수진이를 쳐다보았어요. 22살의 밝고 순수한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거든요. 박 대표는 떡볶이를 다 먹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수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저기요. 네,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밝게 대답하며 다가왔어요. 혹시 언니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어요. 저희 언니요? 왜 갑자기? 아, 그냥 시계 얘기를 하다 보니 궁금해서요. 박 대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김서연이에요. 근데 왜요? 수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박 대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서연. 25년 전 자신의 첫사랑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던 생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혹시 언니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박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45이세요. 근데 정말 왜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45. 자신과 같은 나이. 박 대표는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산서를 달라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네. 계산은 3,000원이에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건네며 말했어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되는데요. 수진이가 당황했지만 박 대표는 이미 가게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온 박 대표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서연.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5년 전 20살의 대학생이었던 자신이 아르바이트 하던 서점에서 만났던 그 여자. 같은 대학교 국문과 학생이었지만 가난한 집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던 그녀였죠. 차 안에 앉은 박 대표는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중산층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부모님의 미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연이와 사귀었어요. 그녀에게 시계를 선물했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생일 선물로 주면서 언제까지나 젊게 살자며 시계 뒷면에 forever young이라고 새겨달라고 했던 것도요. 하지만 결국 취업과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서연이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때 자신은 용기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서연이가 임신을 했다면, 수진이가 서연이의 동생이라면 박 대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의 나이가 22살이라고 했으니 계산상으로는 맞아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추측일 뿐이었죠. 한편 떡볶이 가게에서는 수진이가 다른 직원들과 아까 손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모, 아까 그 아저씨 왜 그렇게 이상하게 굴었을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부자들은 원래 좀 이상해. 사장이 대답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언니 시계랑 똑같다고 했어? 네, 정말 똑같았어요. 색깔도 모양도 심지어 시계줄까지요. 신기하죠? 너희 언니가 그 시계를 어디서 났는지 물어본 적 있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예전에 받은 거라고만 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세요.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집에 돌아가서 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서연이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 가게에 이상한 손님이 왔어요. 이상한 손님? 네. 정장 입고 비싼 시계 찬 아저씨였는데 언니 시계랑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서연이의 손이 책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뭐라고? 정말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더라고요. 언니 이름이랑 나이까지 물어보고. 서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이름이랑 나이를 물어봤다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계가 똑같다고 했을 뿐인데. 서연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전 받았던 그 시계. 보석함 깊숙이 숨겨두고 가끔씩만 꺼내보는 그 시계 말이에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40대 중반쯤? 키가 크고 정장이 잘 어울리고 부자 같아 보였어요. 아, 그리고 성이 박씨라고 하더라고요.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성씨를 듣는 순간 2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박민혁.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서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서연이는 방으로 들어가서 보석함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시계가 나타났죠. 25년 전 민혁이가 선물해준 오메가 스피드 마스터였습니다. 시계를 손에 들고 뒷면을 보니 퍼레버 0이라는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어요. 그날 민혁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우리 언제까지나 젊게 살자. 이 시계처럼 시간이 멈춰 버렸으면 좋겠어.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민혁이는 떠났습니다. 졸업과 함께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헤어진 거였죠. 설마 정말 민혁이가 나타난 건가? 서연이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움과 아쉬움, 사랑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잠깐 쉬고 있어. 서연이가 재빨리 시계를 상자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혹시 그 시계 누가 준 거예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민혁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말이죠. 그냥 옛날에 받은 거야. 이제 잠자. 내일 일찍 나가야 하잖아. 네, 알겠어요. 언니도 일찍 자요. 수진이가 나간 후 서연이는 다시 시계를 꺼내 보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치 그때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일 다시 가게에 올까? 서연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민혁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년 동안 각자의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음 날 아침 박 대표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만난 수진이와 김서연이라는 이름만 맴돌고 있었어요. 부장님, 박 대표가 비서실장인 김 부장을 불렀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개인적인 조사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박 대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김 부장은 10년간 박 대표를 보좌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무엇을 조사해드릴까요? 김서연이라는 여성에 대해서요. 나이는 45, 동생이 수진이라는 22살 여자아이가 있고 현재 엄마 손 떡볶이라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김 부장은 메모를 하면서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대표가 이런 개인적인 조사를 부탁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드리길까요? 가족관계, 과거 이력. 그리고 박 대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25년 전쯤에 누구와 교제했는지도 알아볼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급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조사해 주세요. 김 부장이 나간 후 박 대표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정말 서연이가 그 서연이라면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아니면? 한편 떡볶이 가게에서는 수진이가 언니의 이상한 행동을 계속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언니의 눈이 부어 있었거든요. 언니, 어젯밤에 울었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서연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제 한 얘기 때문인가요? 그 아저씨 얘기. 서연이는 잠시 멈칫했어요. 수진아, 언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 사람, 정확히 어떻게 생겼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수진이는 기억을 떠올려보며 말했어요. 키가 180cm 정도? 머리카락은 약간 회색이 섞여 있고 눈이 크고 목소리는 좀 낮은 편이었어요. 아, 그리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서연이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민혁의 특징과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모습은 민혁만의 특징이었어요. 언니, 혹시 그 사람 아세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지만 수진이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후가 되자 떡볶이 가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제 박 대표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서연 씨 계신가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희 언니요? 지금 없는데요. 누구세요? 아, 저는 김 부장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잠시 뵙고 싶어서요. 그때 마침 서연이가 재료를 사러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가게 앞에서 정장 입은 남자를 보자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김서연 씨신가요? 김 부장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네, 근데 누구시죠? 서연이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민혁 대표님의 비서실장 김영수라고 합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요. 서연이는 박민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민혁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민혁이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서연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수진이가 언니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다가왔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 서연이가 겨우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부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가게 봐줄 수 있지? 네, 물론이죠. 근데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금방 올게. 서연이는 김 부장과 함께 가게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김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25년 전에 박민혁 대표님을 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서연이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어제 대표님이 따님께서 일하시는 떡볶이 가게에 다녀오셨는데 시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계 이야기요? 네, 대표님이 차고 계신 시계와 똑같은 시계를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따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박민혁 씨를. 김 부장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세요?